동의보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감나무에 기대어 있기만 해도 기운이 채워진다. 예로부터 감은 몸을 살리는 천연 보약이라 불렸습니다. 열매도 약, 잎이도 약, 꼭지도 약, 버릴 데가 없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들이 이 오래된 말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 혈압을 끌어내리고 피를 묽게 만들어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진은 인슐린이 말을 안 듣는 바로 그 위험한 저항성을 평균 18%나 낮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냥 가을 간식 정도로 생각했던 홍시가 혈관과 혈당을 동시에 건드리는 강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5년 경력의 노인 진료 전문가로서 홍시에 숨겨진 7가지 효능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 그리고 당뇨가 있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되도록 드시는 비밀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끄기엔 아직 이릅니다. 유럽심장학회가 이미 경고했습니다. 60세 이후 혈관이 한번 막히면 재발 위험이 평생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탄닌 같은 식물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심혈관 사건이 최대 30%까지 줄어들었다는 보고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 식품 중 하나가 바로 감과 홍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독일 노화의학회 자료를 보면 단순히 단맛만 즐기며 과일을 드신 분보다 항산화 과일을 제대로 고른 분들이 입원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선택이 그냥 간식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울지 집에서 손주와 웃을지 갈라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홍시 한 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노후의 혈관과 눈과 뇌를 함께 지킬지 동시에 무너뜨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시 좋아하시나요? 가을만 되면 떠오르는 그 말랑말랑한 홍시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달콤한 과일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가족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홍시는 그냥 잘 익은 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은 240종이 넘는 변종이 있고 그중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은 단 몇 종류뿐입니다. 덜 익은 감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은 압니다. 입안이 쪼그라드는 그 불쾌한 떫은 맛, 그게 바로 탄닌입니다. 그런데 이 감이 햇볕을 먹고 시간을 먹고 말랑해지는 순간 공격적인 탄닌은 줄고 달콤한 과당이 올라오면서 홍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시는 연시라고도 불립니다. 연하게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부분 홍시를 그냥 쉼 없이 집어 먹습니다. 부드러우니까, 달다니까, 과자처럼 먹습니다. 이게 위험 신호의 시작입니다. 미국 당뇨학회는 이런 경우를 경고합니다. 과일이라 방심한 당분이 짧은 시간에 혈당을 폭격한다. 실제로 홍시 한 개는 각설탕 서너 개와 맞먹는 당을 포함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드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전도 있습니다. 홍시에는 사과보다 17배 많은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과일 중 베타카로틴 함량 1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혈관 안에서 녹처럼 퍼지는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시의 비타민C가 사과보다 몇 배나 많을까요? 2배일까요? 5배일까요? 정답은 17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약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이 틀리면 같은 수치가 독으로 바뀝니다. 유럽 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과일 섭취 자체보다 섭취 방법의 차이로 합병증 위험이 2배 이상 갈렸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지금 이 영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잘못 드시면 변비가 시작되고 장이 굳고 혈당이 튀고 혈관이 상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드시면 눈이 맑아지고 피가 흐르고 장이 움직입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이야기,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실제 사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눈이 좋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던 분인데 쉰을 넘기면서 글자가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60이 되자 스마트폰 화면이 번져 보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안구건조증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인공 눈물 넣고 나면 잠깐, 그러다 또 뻑뻑, 또 따끔. 게다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경계선에 들어갔다는 진단, 콜레스테롤은 높다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며칠에 한 번씩 겨우 화장실을 가는 변비,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력입니다. 당뇨가 집안에 있었고, 그래서 달콤한 건 무조건 멀리 했습니다. 특히 홍 씨는 보기만 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에 덜 익은 감을 먹었다가 배가 돌처럼 굳은 뒤로는 감이라는 글자만 봐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있던 친척이 홍시 한 상자를 보내왔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반은 창고에 두고 반은 그냥 이웃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 하나를 보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홍시는 피해야 할 과일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다. 잘 익은 홍시를 견과와 함께 식후에 먹으면 혈당은 덜 오르고 장은 더 움직인다. 이 말이 뇌리에 꽂혔다고 합니다. 마침 유럽 내분비학회 발표도 지나갔습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먹은 그룹보다 지방과 섬유질과 함께 섭취한 그룹의 혈당 스파이크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먹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제는 시도할까 말까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박순자 어르신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어르신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작정 집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밥을 드신 뒤 잘 익은 홍시 1개, 호두 5알, 물 1컵, 이 3가지만 지켰습니다. 떫은 부분은 과감히 잘라냈고 속이 불편한 날은 반 개만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뻑뻑한 느낌이 덜했다고 합니다. 책을 보는데 글자가 덜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갑자기 따뜻해졌다는 걸 본인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피검사를 했습니다. 결과지를 본 순간 주치의가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이전보다 안정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화장실이었습니다. 매번 힘주던 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습관이 혈관과 장과 눈을 동시에 건드린 결과입니다. 미국 소화기학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이 살아나면 전신 염증 수치가 내려간다. 염증이 내려가면 혈관이 덜 상하고 눈이 덜 마른다.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단 걸 피하기만 했지. 제대로 먹는 방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면 홍시는 계속 달기만 한 과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고 먹으면 몸을 안에서부터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라지만 혈관과 장과 눈은 숫자를 모릅니다. 관리한 만큼 버텨줍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홍시가 몸에 일으키는 7가지 변화,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입니다. 첫 번째, 눈 건강입니다. 요즘 글씨가 겹쳐 보이고 불빛이 번져 보이고 스마트폰만 봐도 눈이 따끔거린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대부분 그냥 노안이라 넘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망막은 마르고 수정체는 굳어가고 시야 한가운데가 서서히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중심 시력을 갉아먹는 변화입니다. 초기에 통증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글자가 가운데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생명입니다. 홍시는 눈에 기름칠을 해주는 과일입니다. 비타민 A의 재료가 되는 성분이 풍부해서 안구 표면이 쉽게 마르지 않게 잡아줍니다. 동시에 노화를 재촉하는 활성산소를 붙잡아 없애는 항산화 성분도 강력합니다. 단순히 눈이 편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망막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추는 쪽입니다. 장기간 관찰 연구에서도 이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시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다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하루 1개,
잘 익은 홍시를 닭가슴살처럼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달게, 부드럽게. 하지만 방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복에 먹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드십시오. 그리고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 가까이에 눈을 살리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반개로 시작하십시오. 양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눈이 이미 뻑뻑한 분들, 아침마다 눈곱이 끼는 분들, 밤에 불빛이 두 개로 보이는 분들, 지금이 멈출 수 있는 시점입니다. 놓치면. 흐릿함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무감각이 되고, 그 끝은 시야 상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무겁습니다. 이제 눈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이야기, 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암입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암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몸속에서 매일 쌓이는 활성산소, 이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세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녹슨 철처럼 장기부터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포가 미쳐버립니다. 그게 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홍시는 이 단계에 개입합니다. 베타카로틴, 리코펜, 집중된 항산화 성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과일, 흔치 않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 안에서 폭탄처럼 터지는 활성산소를 붙잡아 끌어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들어오면 환경이 바뀝니다. 세포가 사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대규모 조사에서 이런 항산화 성분 섭취가 적은 그룹은 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숫자가 남깁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홍시에 숨어 있는 또 하나, 베툴린산. 이 성분은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를 늦추는 데 관여합니다. 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산을 막는 방향입니다. 무서운 병의 발걸음을 늦추는 힘. 이게 음식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과일이 암을 고치냐고. 대답은 단정합니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늦춰줄 수는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 세포가 아직 제정신일 때 그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먹는 한 조각이 내년 검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잡힌 과일이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방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혈관입니다. 막히면 바로 쓰러지는 그 생명선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혈관입니다. 혈관은 나이부터 늙지 않습니다. 관리부터 망가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피가 끈적해지고 내벽에는 기름때가 달라붙고 어느 순간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렇게 막히는 겁니다. 쓰러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 준비는 수십 년입니다. 홍시는 이 과정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탄닌과 플라보노이드.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단순합니다. 피를 묽게, 벽을 깨끗하게, 흐름을 가볍게. 이 성분들이 혈관 안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에서도 이 성분들이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정기 섭취군의 평균 혈압이 의미 있게 내려갔습니다. 피가 바뀌면 손발부터 달라집니다. 차갑던 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띵합니다. 구조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꼭지를 버리는 분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차로 끓이면 혈관 세정제가 됩니다. 그냥 물 대신 마셔보십시오. 유럽 혈관학회는 경고합니다. 60세 이후 혈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은 더디고 재발은 빠르다. 그래서 미리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안 나가고 팔이 안 올라가고 시야가 꺼집니다. 그게 뇌졸중의 시작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가는 건 선택입니다. 다음은 몸을 지키는 방패, 면역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면역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콧물, 기침, 몸살, 감기약이 밥보다 익숙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몸 안에 방어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 입구마다 붙어 있는 얇은 막, 코 안, 목 안, 장 안, 이 점막이 바이러스의 첫 관문입니다. 여기가 마르면 문이 벌어집니다. 홍시는 이 문을 닫아주는 과일입니다. 비타민 A와 C, 점막을 두껍게 만들고 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합니다.
독일 면역학회 보고서는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의 섭취량이 부족한 노인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상승한다. 숫자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홍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로를 지우는 역할도 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다리가 묵직해지는 이유, 젖산입니다. 홍시의 당분과 비타민은 이 젖산을 빠르게 치우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제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실제로 스포츠의학 학술지에서는 감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회복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지럼이 잦은 분들도 주목하십시오. 홍시는 철분과 엽산 공급원입니다. 혈액이 힘을 되찾습니다. 숨이 덜 차고 계단이 덜 가파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는 횟수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기억입니다. 읽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 치매 이야기입니다. 5번째, 치매와 노화입니다. 요즘 열쇠를 두고도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고 냉장고 앞에 서서도 왜 왔는지 모를 때가 잦아졌다면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노화는 서랍처럼 한 칸씩 닫힙니다. 오늘은 이름, 내일은 얼굴, 그 다음은 길, 이렇게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낯설어집니다. 홍시는 이 속도를 늦추는 과일입니다. 뇌세포를 노리는 활성산소를 막는 방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망가지는 걸 고치진 못하지만 망가지는 속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많은 노인은 기억력 검사 점수가 꾸준히 높게 유지됐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식습관이 뇌를 만든다는 사실, 동시에 피부도 달라집니다. 홍시에 든 비타민은 콜라겐 생산을 자극합니다. 피부가 버티는 힘이 돌아옵니다. 얼굴에 생기가 붙습니다. 주름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홍시는 바깥과 안을 함께 만지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늙는 속도까지 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합 하나,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지방이 흡수를 늦추고 뇌에는 더 오래 영양이 머뭅니다. 먹는 방식이 곧 결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삼키는 음식과 계산하고 넣는 음식은 몸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과일만으로 뇌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걷고, 읽고, 웃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뇌는 늙지 않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효능입니다. 장입니다.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내부 이야기입니다. 6번째, 장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입으로 먹은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첫 관문, 그 문이 막히면 독이 쌓입니다. 변비가 며칠씩 이어지는 상태,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독소가 장 안에 머무는 시간만큼 온몸은 썩어갑니다. 홍시는 여기서 두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청소부, 하나는 제동장치. 잘 익은 홍시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빗자루처럼 쓸어줍니다. 굳은 변을 풀어내고 움직임을 되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탄닌이 많은 상태는 변을 잡아줍니다. 설사가 잦은 분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중작용입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 익힘이 갈립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감은 갈증을 멎게 하고 배를 편하게 한다. 수백 년 전 기록이 오늘 과학으로 설명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 덜 익은 감을 변비인 분이 드시면 역효과입니다. 장이 더 굳습니다. 반대로 묽은 변이 잦은 분이 잘 익은 홍시를 과하게 드셔도 탈이 납니다. 하루 한 개, 그리고 물입니다. 감 먹고 물을 안 마시면 빼지 않고 붙잡습니다. 이것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곶감, 말린 감도 기억하십시오. 수분은 빠지고 탄과 당은 농축됩니다.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양이 곧 약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핵심 효능. 많은 분들이 체감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숙취입니다. 술 다음 날, 홍시는 왜 그렇게 찾게 되는지 이제 밝힙니다. 7번째, 숙취입니다. 술자리가 잦은 분들, 다음날 아침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속은 울렁이고, 몸은 납처럼 무겁습니다. 이게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독소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몸속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분해되지 않으면 두통, 구토, 심하면 심장까지 압박합니다. 홍시는 이 독 처리 과정에 개입합니다.
탄닌이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키고 과당과 비타민 C가 간을 도와 해독을 밀어줍니다. 칼륨은 몸의 물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독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팁 하나, 얼린 홍시입니다. 반쯤 해동한 홍시를 물 조금 넣고 갈아 드시면 속이 식으면서 전해질이 빠르게 채워집니다. 숙취 해소 음료보다 효과가 빠르다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탈이 납니다. 빈속에 2개, 3개씩 넣으면 오히려 위를 자극합니다. 1개면 충분합니다. 과한 욕심이 다음 날을 더 망칩니다. 그리고 경고 하나 더. 유럽 간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도 음주 후 당분 과다 섭취는 지방간 진행 속도를 가속시킨다고 적고 있습니다. 숙취 핑계로 과일을 무제한 먹는 건 오히려 간을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필요한 만큼 정확히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효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홍시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